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를 지금 딱 그려봤을 때 제가 이제 여전사 이미지를 갈구하기 때문에 네, 켈리 이사님처럼 여전사가 되고 싶기 때문에 매드맥스의 그 주인공처럼 그런 멋진 사진을 남길 수 있을까요? 예. 아주 간결하게. 여행지로 이동을 할 때 최소 5시간 정도를 가요. 근데 필요하지 않은 거는 대자연을 보면서 운전을 하고. 이분은 한 번도 뭐 부부싸움 같은 거 안 하시잖아요. 한 번도 안 하시나 봐요, 싸움을?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죠. 미리 기도하지. 그런 라임이. 이건가요? 아니 뭐 싸움이 되겠어요? 이해 안 되는데. 아 정말요? 안녕하세요. 아프리카로 와라 와프리카입니다. 저는 6화 진행을 맡은 주연우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리완님과 요한님이 나미비아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고 또 우리 레드 아프리카 대표님과 켈리 이사님이 답변해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여행에 미친 여자인 저로서는 빨리 나미비아에 가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셨겠죠? 알면 알수록 더 매력적인 나미비아. 그 매력을 레드 아프리카와의 대화를 통해 더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 저와 함께 게스트분들께 질문을 마구마구 던져주실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민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프리카에서 언젠가 실제 코끼리를 보는 그날까지 제가 아프리카로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아주 희망찬 포부 잘 들었고요. 네, 오늘도 지난 회차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질문을 던지고 게스트분들이 답변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와프리카 6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회차에서 리아님과 요한님이 나미비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남겨주셨지만 그래도 저희가 아직 궁금증이 남아있는데요. 유민님, 바로 질문 가능하실까요? 네, 제가 저번 방송 이렇게 지켜보면서 나미비아에 진짜 꼭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어떻게 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나미비아를 만나게 될지는 또 어떤 여행 상품인지에 따라도 다르겠죠. 사실 직접 여행을 떠나고 모든 준비를 하기에는 나미비아는 사실 좀 두려운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레드 아프리카 9박 10일 메인 패키지 여행에 대한 질문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혹시 9박 10일 이 메인 패키지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나미비아 하이라이트 여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도와 사막과 바다, 사파리를 함께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것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여행 상품입니다. 그래서 최적의 일정으로 잡아놓은 패키지라고 보시면 돼요. 첫째 날은 나미비아의 수도 빈투쿠에서 시내가 많이 넓지 않기 때문에 시내 투어를 잠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미부 사막이라고 이제 5천만 년 전에 형성된 붉은 사막 나미부 사막으로 이동해서 이틀을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서양 스와코문트, 미이라 매드맥스 등 영화도 많이 촬영한 곳이고요. 브랜젤리나 커플이 셋째를 출산해서 유명해진 곳이죠. 거기서는 다양한 액티비티를 많이 하실 수 있고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스카이다이빙, 쿼드바이크, 샌드보딩, 그 외에 다양한 해양 액티비티도 많이 있고요. 거기서 제일 유명한 거는 바다 사막이 만나는 곳에서 4x4 차량을 이용해서 높은 듄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액티비티, 그게 제일 유명합니다. 쿼드바이크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스와코문트에서는 매드맥스 촬영지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를 지금 딱 그려봤을 때 제가 이제 여전사 이미지를 갈구하기 때문에 네, 켈리 이사님처럼 여전사가 되고 싶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스와코문트를 간다면 매드맥스의 그 주인공처럼 그런 멋진 사진을 남길 수 있을까요? 예. 아주 간결하게. 우리 대표님이 모셔다 드리죠. 와, 너무 든든하다. 어딘지는 모르는데 다 비슷해서. 저희가 이제 매드맥스 저처럼 이런 거 보고 막 기대에 부풀려서 가잖아요. 막 쌩쌩 달리고 차 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위험한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사님 혹시 주의할 수 있는 그런 당부사항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운전하는 게 힘들잖아요. 왜냐면 누가 껴들어올까,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 차선 변경해서 앞뒤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단거리를 운전하더라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나미비아 같은 경우는 여행지로 이동을 할 때 최소 5시간 정도를 가요. 근데 필요하지 않은 거는 대자연을 보면서 운전을 하고 내가 앞뒤 차 오는지 안 오는지 안 봐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한데 근데 거기에서 실수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프로드가 계속 잘 그 길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앞만 보고 너무 쌩쌩 다니세요. 그걸 모르고 하셨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매드맥스 그 꿈을 안고 아무것도 모르고 갔다가 큰일 날 뻔했는데 우리 이렇게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목숨을 지켜주셨어요. 생명의 은인입니다. 네, 제가 차 얘기가 나와서 든 생각인데 렌트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혹시 주의사항 같은 것도 있을까요, 대표님? 접촉사고가 좀 많이 나는 경우가 있고 거의 다가 자갈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속하는 경우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몇 번 있었죠. 뭐 전복 사고 나서 이제 다치고 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렌트카 보험을 아무리 든다고 해도 과속해서 사고가 나면은 보험 처리가 전혀 안 되고 차량 수리비랑 모든 걸 다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본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과속을 했을 경우. 네, 저도 아까 들은 건데 나미브라는 뜻이 아무것도 없는 이라고 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나미브에서 나미비아 이 생각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 자연 속에서 그냥 자연을 봤다가 아니라 엄마 품 같아요. 가면 정말 드넓은 자연에서 오프로드를 달리다 보면 옆에 타조대가 뛰어가고요. 오릭스 떼가 뛰어가고요. 이런 자연을 보면서 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비코어진 애들이 언덕에서 무쑥 뛰어내리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자연이 나를 품어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자연이 아니라 정말 대자연인 느낌이 네. 드는 게 저는 몽골이랑 아이슬란드를 이미 다녀왔는데 사실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정말 타조 때는 네. 동물원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었어요. 또 확 구미가 당기네요. 그리고 이제 뭐 사막 같은데 뭐 캠핑장도 그렇고 라지 이제 수솔 라지라고 하는데 그런 수솔 가도 다 수영장들이 있거든요. 막 수영을 하고 있는데 옆에 기린이 와서 물을 먹어요. 그런 체험도 하실 수가 있어요. 사진에 또 미친 저 같은 사람들이 실수를 또 한다고 하셨잖아요. 뭐 동물들한테 가까이 가선 안 되는데 가가지고 실수를 한다든지 하는 게 있었는데 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면. 데드블레에 꼭 돌아다니는 자칼들이 몇 마리 있거든요. 여행객들이 가서 만지는 경우가 있어요. 걔네도 야생이니까 이제 잘 물죠. 광견병도 걸릴 수 있고 국립공원 내기 때문에 동물은 무조건 터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데드블레이 자체가 갑자기 원래는 강이었는데 갑자기 급속도로 마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가 화석처럼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마치 우주에 온 듯한 아주 멋진 광경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진 욕심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사진을 찍는 거는 좋으신데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찍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가셔서 이제 유지하고 보존하고 사진 찍으실 수 있도록 올라가는 그런 행동들을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뭔가 이제 우리 대표님과 이사님의 보자마자 전 느꼈던 게 아프리카, 나미비아에 가면 나도 이제 저런 사랑을 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전혀 관계가 없겠지만. 근데 여기가 허니문으로도 유명하고 여행으로 그리고 커플도 많이 가는 여행지라고 해가지고 제가 또 인스타에서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숙소가. 예, 숙소도 너무나 좋고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나미비아에 가서 사랑을 싹 트는 건 아니고 한국에서 싹 트는다고 해서 나미비아로 갔는데 안타까운 거죠. 그쪽에서 웨딩 사진을 찍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 게 저희 아이들하고 이제 사막을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 분들이 웨딩 촬영을 하고 오신 거예요. 근데 웨딩 드레스를 입고 올라오셨거든요. 너무나 멋지신 거예요. 정말 인생에 한 번뿐이 그런 사진 촬영을 이렇게 멋진 곳에서 와서 찍는다. 너무 좋아서 이런 좀 특별한 그런 허니문을 꿈꾸신다면 나미비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저희가 지금 메인 패키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 트러킹이나 오프로드 이런 다양한 패키지들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가는 걸 추천하시나요? 그러니까 일정은 뭐 9박 10일 그 일정에서 이제 숙소를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숙소가 뭐 영화에서 나오듯이 굉장히 럭셔리한 숙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이제 선택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 촬영 전에 저희 둘이 그 사진을 보고 너무 가고 싶다 이랬거든요. 정말 보통 숙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그냥 숙소 자체도 깨끗하고 너무나 좋지만 그 사막 한가운데 독채로 되어 있는 그런 숙소들도 많이 있어서 두 분이 오붓하게 정말 자연 속에서 수영도 하시면서 즐기실 수 있으시고요. 이분은 한 번도 뭐 부부싸움 같은 거 안 하시잖아요. 한 번 왜요? 한 번도 안 하시나 봐요, 싸움을?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죠. 근데 이제 싸우다가도 사막 한번 가시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위로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막에서 확 밀기도 하죠. 그런 라임이. 아니, 뭔가요? 아니 뭐 싸움이 되겠어요? 이게 안 되는데. 아 정말요? 그럼 이제 커플 말고도 혼자 여행하는 경우나 이제 아이들을 포함한 가족 여행에도 우리 레드 아프리카 여행이 적합할지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당연히 아이들이 왔을 때는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일정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혼자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근데 저희를 통하면은 보행자도 같이 안전하게 저희가 연결을 해서 투어도 가능하고 요즘에 또 바디 프로필 많이 찍으시잖아요. 맞아요.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사막에서 바디 프로필 찍으시면 대박 나십니다. 진짜 여전사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저희가 저번 회차에서 이제 스페셜한 사람이 나미비아, 아프리카 여행을 가냐 했었는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나미비아에 가면 이미 스페셜한 사람도 더 스페셜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메인 패키지 질문 많이 드렸으니까 트러킹으로 넘어가고 싶어요. 트러킹도 굉장히 이용 많이 하시죠? 아프리카에서만 즐길 수 있는 투어인데 트럭을 개조해서 승객 좌석을 만들고 그 밑에는 캠핑 장비를 다 실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캠핑할 때는 이제 트럭으로 많이 이용을 하시고 동부 아프리카까지도 하실 수 있는 트럭 투어도 많이 있고. 그러면 요리는 보통 어떻게 해 먹는지 알 수 있을까요? 트러킹 할 때요. 트럭킹 할 때는 보통 운전기사랑 요리사가 함께 따라가는데 거의 모셔다 드리고 다니시는 동안 요리사가 음식을 준비해 놓고 그 대신에 이제 뭐 설거지나 그런 건 함께 모여서 보통 그렇게 일정이 그렇게 되죠. 너무 편한 여행이 될 수도 있겠네요. 되게 진취적인 이미지를 얻는 한편 사진으로는 뒤에서는 요리사가 해주는 밥 먹고 운전기사가 태워주는 차 타고. 좋죠. 캠핑 제가 직접 할 때는 제가 밥도 해드리면 좋아하시더라고요. 나미비아는 왜 그 고기를 구워 먹는 걸 바베큐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미비아는 바베큐라고 안 하고 브라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의 별명 예칭이 브라이엄이에요. 진짜 잘 굽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구워주는 고기는 정말 맛있어요. 브라이엄과 또 함께 가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음식은 여행 중에 엄청 중요하잖아요. 사실 입맛에 안 맞으면 여행지가 아무리 좋아도 그 여행 전체가 망쳐질 수 있을 만큼 큰 요소인데 너무 든든하네요. 사랑받으시는 비결이 모두 나온 것 같은데요. 캠핑도 되게 잘하시고 요리도 잘하시고. 네. 또 남자들의 로망이죠. 오프로드 투어도 있더라고요. 이건 또 어떤 건가요, 대표님? 저 남자들의 로망이죠. 직접 운전해서 하는 투어인데 운전을 직접 하시고 싶은 분들은 저희 전문가 한 명, 현지 전문가랑 리더를 쓰고 그다음에 뒤에서 따라오시는 그 코스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나미비아 전체를 돌아다닐 수가 있죠. 네. 나미비아는 600km 이상 하루에 달리면 위험하다라는 경고문이 있거든요. 특히 여름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터지는 경우가 많아서 어느 길을 갈 때마다 공기압 조절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비자 문제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런 것도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건가요?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사실 비자 대행을 저희가 거의 다 했죠. 그래서 한 사전 비자를 받아야만 입국 자체가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비자 대행을 하는데 한 달 정도가 걸렸었어요. 지금 공항에서는 이제 도착 비자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도착 비자라고 하면은 그냥 오셔서 비자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티켓, 나미비아를 나가는 아웃티켓과 이제 나미비아 숙소, 그리고 이제 여권, 그리고 현금이나 카드가 다 가능하시니까 그렇게 소지해 오시면 바로 즉석에서 비자가 가능합니다. 여행이 더 편해집니다. 그러네요. 이제 비자 문제도 없으니까 더 쉬운 마음으로, 더 가벼운 마음으로 나미비아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됐네요.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여행지를 가려고 하면 사실 우리 한국 분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시면은요, 그래도 꼭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준 45에서 일주일 보기를 상당히 많이 원하세요. 근데 무작정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준 45에서 일주일을 모시려면은 국립공원 안에서 숙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캠핑장을 이용하시고 그 안에서 낮을 이용하셔야만 뉴스를 보실 수 있는데 그런 준비, 사전 준비 없이 오시면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왕 갔을 때 꼭 해야 될 걸 하셔야 된다면 함께 하셔야 돼요. 저희가. 네. 균 45 막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균이라고 하면 뭘 의미할까요? 모래 언덕? 그 뒤에 붙은 숫자는 혹시 의미가 있어요? 숫자는 그 모양이 잘 변하지 않는 균에 숫자가 많이 붙어 있고요. 균 45라는 뜻은 들어갈 때 알려드리거든요. 혼자해서 우와, 기대된다. 궁금하신 분은 레드 아프리카와 함께 나미비아로 떠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패키지를 지금 쭉 살펴봤는데 사실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또 없습니다. 대략적인 가격을 알아야 지금 내 통장에 갈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을 또 할 수 있거든요. 여쭤봐도 될까요? 가격은 이제 럭셔리에 가시면 차이가 좀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숙소를 캠핑으로 하냐, 아니면 중간급 숙소, 럭셔리 숙소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캠핑이 많이 저렴하시죠. 비행편은 200만 원 안쪽에 왕복, 그러니까 비행편은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저희는 프라이빗 투어도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프라이빗 투어는 아무래도 그분들이 짠 일정으로 두 분만 가시면 가격대가 좀 높게 책정이 돼요. 근데 저희 9박 10일 일정에서는 한 10명 정도 저희가 모이면 출발을 하거든요. 그게 한 250만 원 1인당 비행기편 제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행도 뭔가 차 옵션처럼 가격이 이렇게 천차만별이라서 본인 스타일에 맞고 본인 예산에 맞는 그 패키지를 선택하셔서 여행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쉽게 생각하는 그 아프리카의 모습이 사실 그 원시 부족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나미비아에도 혹시 부족,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이게 온몸에 붉은 칠을 하고 사는 흰바족이라는 부족이거든요. 아직까지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반유목 생활을 하는 전통 부족이에요. 그분들은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네, 너무 그것도 기대되네요, 저는. 흰바족. 알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인사를 배웠잖아요. 안녕, 나와 이거였는데 혹시 감사 인사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땡큐. 그냥 어렵게 접근하지 아. 않으면 땡큐 하시면 모든 분들이 영어 워낙 잘하시거든요. 부담 갖지 않고 오셨습니다. 흰바족 언어는 오꾸에빠. 오꾸에빠. 옥고에빠. 오꾸에빠. 이거 하나는 기억해야지. 네, 이렇게 단순히 유튜브 콘텐츠 하나로 한 나라를 모두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요. 그래도 나미비아에 사셨던 경험이 있는 우리 나미비아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매우 나미비아가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유미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네, 저는 지금 아프리카를 꿈꾸고 있는 분들을 대표해서 질문을 직접 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근데 인터넷으로 정말 몇 가지 조사를 했는데 그때 정보는 믿을 게 못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프리카로 한 발 더 다가간 느낌을 주신 두 분께 너무 오꾸에빠. 땡큐. 지난 5회차에 이어서 오늘 6회차까지 저희 와프리카 방송에 나와 나미비아의 찐 이야기를 들려주신 레드 아프리카 대표님과 이사님께도 소감을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제가 좀 더 전달을 좀 잘 해드렸어야 되는데 어떻게 편집할지 모르겠습니다. 편집으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나미비아가 천국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어떤 데가 아니더라도 갔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너무 좋았을 때 내가 천국에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나미비아가 천국보다 더 좋은 거는 죽지 않아도 살아있을 때 경험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꾸에빠. 땡큐. 네, 확실히 저희끼리 전문가분 없이 그렇지 않을까? 이렇지 않을까? 특성 발언들만 남부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전문가분들과 함께 다시 이야기해보니까 더욱 풍성한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프리카, 나미비아 여행 관련 다양한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와프리카 채널이 되겠습니다. 그럼 와프리카 6화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모두들 아프리카로 와라!
나와. 나와.